여러분, 김재구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난 차별화는 않겠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 이런 것은 사실상 대통령님을 향해서 하극상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과거에 독대를 언론 플레이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한 대표님이 뭐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측근들이 너무 심하게 언론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우리 한동훈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 인사권까지 거론하면서 할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독대가 아닌 면담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탄핵 추진,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거를 국민의힘 원내나 또는 당 지도부에서 고민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대통령님과의 독대만 노래 부르시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님께서 이것을 면담으로 해서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서로가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일입니다. 자,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님하고 각을 세우고 대통령님을 밟고 재집권한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검찰스러운 순발력 있는 말솜씨 대단하시죠, 우리 한동훈 대표님. 그런데 또 관종 같은 행동이 아니고 진중한 미래를 통찰하고 준비하는 당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정말 몇 선을 하신 국회의원이고 정치의 아주 구단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동훈 대표님이 조금은 자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 대표님이 대통령님이 이제 국정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책무가 있다, 당원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면담이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극적인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대표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좋은데요, 언론에 대화하시고 계속 이제 대통령실에 각을 세우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김재구는. 다 여기다가요, 김혜란 그 당 지도부 대변인 정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요, 국민의힘 게시판이 완전히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패를 가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님이 임명한 김혜란 대변인이 어떻게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명태균이가 지금 아주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 거기 동조하는 것처럼, 또는 이재명 대변인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이 완전히 폭파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자, 잠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님 두 분 사이가 지금 엄청나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셨는데, 배 나온 오빠라고 지칭을 해가지고 김어슬을 조롱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뭐 내용 아시잖아요. 이러니까 뭐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친한계, 친윤계가 지금 완전히 야당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심하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이 영부인을 조롱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그런데 친한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욕설 문자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가고 있다, 게시판에서, 이렇게 또 깎아내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게시판에서 이런 걸 읽어봤어요. 당원비 100원은 안 되냐? 한동훈에게는 최소 당비 1000원도 아까운데 국정을 협박하는 저 무능하고 교활한 그런 한 꺼벙 한 대표를 멸칭한 거죠. 반드시 국민들이 처단할 것이다. 대변인 김혜란을 시켜가지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한동훈, 이재명 작전에 밀려가지고 대통령과 적화되고 있다. 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팬덤이죠, 게시판을 폭파시켰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윤들이 나서서 그 김혜란 대변인 오빠 파동 때문에 이 정도로 국민의힘이 시끌벅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김 여사를 두고서 대한민국에서 오빠라는 단어를 금기어가 되겠네? 뭐 전매 특허라도 냈냐? 추경호에게 경고한다. 김혜란 대변인 문제 삼으려면 김재원, 권성동, 김민전, 이상규
문제 삼아라.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와 보궐선거에서 들은 민심을 독대 윤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자, 이렇게 주문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파벌 싸움이 된 거예요. 이 원조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님 이번에 대통령 만나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여당 패거리들이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통령님에게 조언을 하십시오. 그 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게 여당의 대표가 할 일입니다. 김재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 한 아군끼리 전쟁을 붙여버리는 그런 대표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한동훈 대표님. 자, 여러분 지금 뭐 문자 테러, 비방 이런 것들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딸들이 하는 짓거리를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잘못된 거지요. 저는 그 신지호 박사님, 이분이 아주 찐 보수였었는데 이번에 친한계로 분류되면서 아주 마치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대통령님을 때리듯이 아주 같이 합세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주 그냥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김여사 방탄을 자처하면 국민들에게 내로남불로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지호 박사님께서 허구한 날 인터뷰에다가 대통령님 김여사님에 대해서 엄청난 비방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자 폭탄 받을 수 있지요. 아니 김여사님이나 우리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문자 보냈겠지요. 그걸 가지고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문자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신지호 박사님한테 보낸 문자예요. 그 내용에 한 자리 얻을 것 같냐? 구치소 옆방에 입소나 해라. 내 눈에 띄는 날엔 네 아킬레스 건 끊어주겠다. 자, 이런 문자가 이제 신지호 사무총장한테, 부사무총장이죠. 부사무총장한테 이제 왔다는 겁니다. 이걸 언론에 공개를 하고 다니세요, 이분이. 글쎄, 굳이 이런 걸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한동안 개딸들이 보낸 폭탄 문자, 이거를 이제 비명계들이 계속 언론에 흘려서 이제 아주 난장판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신지호 박사님이 그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 같아서 저 안타깝고요. 자, 여러분, 김혜란이란 대변인이 배나온 오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필이면 요때 명태균이가 아주 지금 망나니 짓거리 하는 요때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님하고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그 사이가 조금 갈등이 생기니까 한동훈 대표님 측에서 완전 대통령님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 이걸 페이스북에 하여튼 요 시기에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잘못됐지요. 여러분 다 이제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 막 계속 이게 대서특필 되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혜란 대변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었다. 오빠 20주년 선물도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내가 낙선을 해서 미안해.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나온 오빠입니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명태균 얘가 오빠 가지고 대한민국 그냥 완전히 그냥 들썩들썩에 만드는 요 시점에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거기다가 또 판사 출신인 김혜란 국민의힘 당 지도부 대변인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국민의힘 지도부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의 입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 입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변인이잖아요. 잘못된 거죠. 김혜란은 한동훈계로 분류되면서 지난 4월 달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이쪽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그런데 이 김혜란은 지난 8월 달에 한동훈 대표 체제의 대변인으로 한동훈 대표님이 임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또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이런 대변인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강민구 의원도 그렇고 추경호 의원도 그렇고 이거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알아서 사퇴하면 됩니다. 사퇴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님 시켰습니까? 대변인님?
이렇게 다 묻고 있는 것이죠. 당원들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게시판에 들어가서 쭉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김혜란 대변인이 배나온 오빠 이 언급한 게, 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이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님 카카오톡 메시지 무식한 오빠 논란을 연상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대통령을 후려치는 겁니다. 누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 대변인이 아니 해명을 해도 그렇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집 오빠 남편이 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썼을 뿐이다. 아니 참 이분이 정말 정상적인 정치인인지 정치 초년생이지만 그래도 판사까지 하신 분이 그 정도의 식견이 없을까요? 참 헷갈리는 분이다. 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김건희 여사님을 조롱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님까지 싸잡아서 세상에 대통령과 면담하는데 그 전전날 이런 걸 페이북에 올려가지고 또 이런 사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님 측근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한동훈 대표님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갔길래 한동훈 측근 분들이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이렇게 한동훈 측근에 있는 분들이 또 당 지도부에 있는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또 부사무총장 신지호 박사 이런 분들이 허구한 날 김종혁 최고위원까지 이런 분들이 그냥 계속 후려치니까 국민의힘 당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하였군 유승민 씨도 딱 요 틈새를 딱 파고 들어가가지고 또 대통령 김건희 여사 또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이 아니에요. 야당 편의들보다 더 심하게 또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유승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거 자기 여자를 지키려는 상남자의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이 나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이재명을 옹호합니다. 누가? 배신 아이콘 유승민이가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이 시부라까지 미치겠네. 아니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유승민이가 살아있는 권력을 비호하느라 검찰은 디올백도 주가 조작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치를 망친 것이다. 아주 이재명하고 똑같이 나란히 발맞추어서 이런 개삽질을 합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정치판이에요. 여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혜란, 김종혁, 신지호 이런 분들이 마치 한동훈 대표가 시켜가지고 언론에 흘리는 것처럼 그런 행동 대장처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님 내일 대통령님 면담하시는데 무슨 얼굴로 가셔가지고 면담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집안 단속을 하시는 게 당대표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승민도 한동훈 대표님 생각합니다 싶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유승민 뭐라 그러냐? 이재명 대표가 법치 운운한 자격이 되는가? 온갖 불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이 대표는 민주당을 동원해서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협박했다. 민생을 팽개치고 방탄국회 만들고 체포동의안 부결해달라 단식을 하고 반대자는 공천 학살을 숙성한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느냐? 또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 이분이 이재명 말이 맞다 해놓고 뒤에는 이재명도 때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배신 아이콘 유승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 불가의 인간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다. 대통령은 법치 국가를 사망시켰다. 그 말은 맞다. 이재명을 옹호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후들겨 치면서 이딴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뭐 범죄자의 입에서 법치 사망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가 막힌다. 법치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한다면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유죄 판결 나오면 군말 없이 깜빵에나 가라. 이렇게 또 마지막에 글을 마무리했더라고요. 저는 유승민 이 사람 말하는 부분에서 자기 여자를 지키려는 상남자의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이 나라 법치가 무너진 게 맞다. 이재명이가 말하는 게 맞다. 본인 생각을 집어넣고
이재명의 말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을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최단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번에 대통령 만나면 꼭 관철시켜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치꾼들이 아주 들끓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정말 암담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님이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좀 무겁게 하시고 걸러서 하셔야지 그냥 기자들 카메라 앞에 앞에만 딱 서시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신단 말이죠. 아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 주위에서 환경이 한동훈 대표님께 조언하고 고언하는 게 오로지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대통령님은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흘리시면서 차별화를 두시겠다는 생각. 근데 어제 한동훈 대표님 그러셨어요. 나는 대통령님과 차별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우리는 대통령님 성공하셔야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면 측근들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측근들이 언론에 나와서 정말 얼추도 않는 얘기를 했을 때는 당대표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주의를 주든가 입틀막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게 당대표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가 김혜란 문제 때문에 이거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님은 지금까지도, 이게 어저께 일어난 일인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저 임명 철회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내일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님, 한동훈 대표님, 대통령님 저 세 분이 면담을 하실 건데, 자, 면담이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4시 반이니까 저녁 시간이 6시 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시간을 길게 잡은 것이죠. 차담인데 2시간 정도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잘 협치가 되고 또 합의가 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게 전환이 됐을 때 대통령님께서 아니 한 대표님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더 얘기 좀 합시다.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셔가지고 50분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뭐 독대가 아닙니다. 참모들 같이 앉아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화합이 돼서 그 다음에 총선에서 완전히 민주당 표기들 아주 아작을 냈잖아요.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그 김무생인가 아주 나쁜 정치꾼 이분하고 이제 면담에서 한 20분인가 했어요. 근데 서로가 파장이 일어났죠. 근데 뭐 김무성이 뭐라 했습니까? 잘 합의하고 나왔다. 이러고서 완전히 개판친 거 아니에요. 공천 과정에서 아주 묵사발 됐지.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내 느낌은 한 2시간 정도는 아마도 두 분께서 차담이 하시고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저녁까지 같이 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모든 앙금을 깨끗하게 걷어들이고 또 대통령님이 한 대표님한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한 대표님도 대통령한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서로가 아주 민감한 부분은 일단은 여기서 안 나오는 게 두 분이 지금까지 갈등이 봉합되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한동훈 대표님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 비서실장님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 국가 그리고 저 야당 패거리들의 저 아주 무차별한 공격,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 분이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차담위를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